안녕하세요. 네버엔딩 히스토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신화를 올렸더니 갑자기 조회수가 떨어지네요. 그리스 신화는 저만 좋아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아프로디테 얘기가 다 안 끝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남편 헤파이스토스 몰래 아레스하고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망신살이 퍼졌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헤파이스토스가 있고요. 아프로디테가 누워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사람이 바로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도 자기가 걸릴까봐 무서웠겠죠. 자, 이렇게 망신살이 뻗치고 나서 아프로디테의 바람기가 그럼 잦아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얼굴값 하는 여자죠. 미의 여신이지 도덕의 여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레스하고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요. 자식도 여럿을 낳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자식이 바로 에로스 또는 큐피드라고 부르는 자식입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하고 만나고 헤르메스하고도 눈이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밑에 보면 얘가 바로 큐피드입니다. 아프로디테 그림 있을 때는 항상 큐피드가 같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가 신들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인간과도 관계를 맺는데요. 이건 원래 금기시되어 있는 거죠. 아프로디테가 다른 신들로 하여금 자꾸 인간들과 사랑에 빠지게 만든 걸 보고 화가 난 이 제우스가 너도 한번 인간과 놀아나 봐라 하고 벌을 내리는 차원에서 그랬다는데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다만 이 인간들은 언젠간 죽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고통을 겪어봐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몇몇 인간들과도 정부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 역사상 최고의 미남이었다는 이 아도니스하고 엮인 이야기입니다. 조각이지만 너무나 잘생기고 몸매도 아주 잘 빠졌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 자,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터키고요. 밑에 이집트가 있고. 이 전체가 지중해인데 이쪽에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 키프로스 왕국이 있었죠. 키프로스 왕국의 왕 키뉴라스라는 이 왕이 딸을 낳는데 자기 딸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막 자기 딸이 이쁘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뭐 세상 아빠가 다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 제일 이쁜 거죠.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괜찮은데 자, 딸이 뭐 거의 이 정도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은 하죠. 자, 그런데 인양반이 좀 오버해서 자기 딸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도 더 이쁘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귀도 무지하게 밝았던 이 아프로디테가 이걸 듣고 뚜껑 열리죠. 뭐야, 나보다 이쁘다는 그년이 어떤 년이야? 하면서 달려와서 이 스미르나를 봤더니 어머? 진짜 이쁘긴 이쁜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오직 자기만 이뻐야 하는 이 아프로디테는 자기를 능욕한 이 왕에게 큰 벌을 내리기로 하는데 단순히 곤장 몇 대 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얘기가 여기서 끝났겠죠. 아프로디테는 이 왕의 딸 스미르나,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스미르나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저주를 내립니다. 갑자기 여기서 영화 올드보이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니까 이 딸이 자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꾸 남자로 보이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제정신이라면 딸의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딸은 매일 밤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축제날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자기가 침실로 들어서 결국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나중에 임신까지 합니다. 자, 술에서 깬 이 아버지 키뉴라스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게 달려드는 장면이죠. 스미르나는 용케 궁 밖으로 도망쳐서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딱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스미르나가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미르나를 몰약나무로 변신하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아니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원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그렇잖아요. 스미르나는 그래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 나무가 되어서도 아버지와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결국 낳게 됩니다. 자,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무로 변신한 스미르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이죠. 자, 이 그림도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도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이 아이한테 홀딱 빠져서 다른 신들이 눈치채기 전에 얘를 상자 안에 딱 감춰요. 근데 자기가 기르기에는 조금 버거웠어요. 그래서 페르세포네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페르세포네가 누구냐면 저승을 맡고 있는 그 제우스의 동생 하데스 신 있죠? 하데스 신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도 저승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도니스는 페르세포네 손에 자라는데 근데 이 점점 자라면서 글쎄 얘가 더 잘생기고 늠름한 청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란 거죠. 너무나 멋진 청년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를 딱 기다렸던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페르세포네가 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왜냐? 페르세포네도 이 아도니스에게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이런 감정이 생기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그리스 신화는 워낙 막장이니까 우리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자 둘이 어린 남자죠. 어린 남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싸움이 난 겁니다. 뭐 살면서 다 이런 거 한 번쯤은 여러분 겪어봤죠? 그렇기도 하고 보다 못한 제우스가 와서 중재를 하는데 야 아도니스 너는 1년의 3분의 1은 페르세포네하고 지내고 지하세계에서 지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프로디테하고 지내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중재를 하는데 이 아도니스가 그 나머지 3분의 1도 아프로디테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 3분의 1을 아프로디테하고 보내는 거죠. 왜냐면 이 미의 여신이니까 좀 나았나 보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스에게는 평소에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취미 있는 남자, 최악의 남자죠. 아도니스의 취미는 사냥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여자가 바로 이제 아프로디테고 아도니스인데 여기 사냥개도 있고 여기 뭐 손에 뭐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보니까 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사냥이 또 위험하니까 아프로디테가 걱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사냥하다가 갑자기 멧돼지가 달려들어서 이 아도니스를 받아버려요. 자, 그래서 쓰러진 장면인데 아프로디테의 전 애인이었던 이 아레스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직접 멧돼지로 변신해서 아도니스를 뭐 이렇게 받았다는 소리도 있고 페르세포네가 멧돼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프로디테가 한 걸음에 달려오지만 자, 결국 아도니스는 숨이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도니스가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바로 요거죠? 붉은 꽃. 이 꽃이 이름이 뭐냐? 바로 아네모네입니다. 이거 몰랐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네모네 꽃은 자 요렇게 생겼죠. 색깔이 정말 아도니스가 흘린 피처럼 아주 빨갛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아프로디테는 이 아도니스를 잃게 되는데 뭐 사실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슬픈 사연은 아닙니다. 깐부 오일남 할아버지가 뭐 죽은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열풍이죠. 이 오징어 게임에 저도 숟가락 한번 얹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아프로디테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이게 다 맨 처음 제우스가 생각했던 그 큰 그림 아니었을까요? 아까 제가 아레스가 멧돼지로 변해서 아도니스를 죽였다는 설이 있다고 했었죠? 이 아레스가 새벽의 여신 에오스하고 눈이 맞습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 하여튼 뭐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잠깐만 한눈 팔아도 이렇게 정분이 납니다. 이번에는 아프로디테가 질투가 나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에오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죽을 운명의 젊은 인간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그런 저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에오스고요. 이 젊은 남자랑 이렇게 막 사랑을 하게 되는 근데 그 젊은 남자는 죽어버리게 되죠. 고통스럽겠죠?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런 저주 때문에 에오스는 아침 새벽마다 지평선 위로 날아 올라가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젊고 실한 놈 없나? 하고 맨날 찾아 헤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런 행동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에 홍조를 띠게 되는데 새벽에 여신이 홍조를 띠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동틀 무렵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 지난번 이야기에 나왔던 그 수탉 알렉트리온이 연신 새벽마다 동틀 무렵마다 울어대는 겁니다. 참 이 그리스인들은 상상력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마쳤고요. 그리스 신화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